이번 시간에는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배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분류기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되도록 만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부스팅 같은 경우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분류기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부스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분류기를 결합을 시킬 건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분류기가 맞춘 샘플과 틀린 샘플이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분류기, 여기 T번째 분류기가 맞춘 샘플은 이미 잘 맞췄기 때문에 다음 분류기가 조금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 T번째 분류기가 잘 못 맞춘 샘플에 대해서만 더 잘 맞추도록 다음 분류기에 대해 틀린 샘플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부스팅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류기, 지금 T+1이라고 되어 있는 다음 분류기는 이 앞에서 틀린 샘플을 더 잘 맞추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에다부스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수도코드로 이 방법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좀 각각의 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계속 보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샘플이 있는데 이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물론 여기 일단 n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n개의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y 정답이 있겠죠. 정답이 있고 여기 이제 가중치라는 말을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분의 1 처음에는 그냥 모든 샘플이 다 동일한 가중치인 n분의 1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초기화가 된 상태로 이때 이제 분류기를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분류기를 C1을 가장 먼저 학습을 하겠죠. 그러면 C1이 이 Y 이건 정답이고요. 여기 C1이 추정한 값이 있을 텐데, 그럼 얘네 둘을 이제 비교를 해보고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높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X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C1에 X 샘플 1, 샘플 1을 가지고 나온 값, 요 값하고 y1의 값, 즉 여기 이제 첫 번째 샘플에 대한 정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 C1이 x1 요 값을 넣었을 때, 첫 번째 이 샘플의 값을 넣었을 때 추정한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근데 이제 틀린 경우, 이 정답과는 다른 추정값을 낸 경우, 틀린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샘플의 가중치를 요 오류율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계속 더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틀린 샘플들에 대해서 전부 이 가중치를 합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에타에다가 가중치를 계속 더해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만약에 이제 100개의 샘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맞춘 경우 이 분류기가 좀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반도 못 맞춘 경우는 사실 그 분류기 자체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 가중치, 이 오류들의 합이 0.5보다 작은 경우, 즉 이 랜덤하게 추측한 것보다는 더 잘 맞춘 분류기만 일단 선택을 해서 이렇게 뒷부분에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랜덤하게 추측한 것보다 더 못 맞추는 분류기는 그냥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는 이 분류기에 대해서 이 오류 값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로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로그 함수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오류 값이 매우 작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값이 0분의 1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 로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 무한대 쪽으로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도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도를 더해서 우리가 틀린 샘플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샘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if문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죠. 이 틀린 샘플의 경우에는 이 뒤에 가중치를 곱해주고 맞힌 샘플은 가중치를 더 낮출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중치를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 가중치를 변경을 하는 거죠.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W가 처음 타임 포인트에서 W와는 또 다른 두 번째 타임 포인트에서 새로운 W가 가중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중치를 가지고 또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분류기를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 정규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치가 조금 이제 임의의 값들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개의 샘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계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의 합이 1을 넘죠. 근데 원래는 이제 가중치가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맞춰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것들의 썸으로 여기에 썸으로 다시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요 가중치들을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합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중치를 만들고 이제 다시 새로운 분류기를 학습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부스팅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중치의 관리 라인 3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출발한다. 맨 처음에는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맞힌 샘플은 가중치를 줄이고 틀린 샘플 높인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고려해서 그럼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리샘플링을 할 때 우리가 뭐 전체 100개의 샘플 중에 뭐 30개의 샘플을 랜덤하게 뽑아서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샘플이 뽑힐 확률을 가중치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가중치가 크면 그 샘플을 뽑힌 확률이 더 높도록 그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예 우리가 목적 함수 자체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 함수가 원래 이제 오차를 계산하는 식으로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오류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요 앞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중치를 고려해서 더 가중치가 높은 샘플의 경우에 오류가 더 크게 계산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목적 함수를 다시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 가중치를 고려해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설명할 세 번째 앙상블 기법으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숲이죠.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숲이
나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결정 트리는 나무고, 결정 트리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앙상블 기법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이나 SVM 같은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에 비해서 조금 정확도가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랜덤 포레스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결정 트리가 조금 다양하게 구성이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앙상블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사한 백인과 유사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대신 이제 앞에 다른 점이 결정 트리를 백인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랜덤 포레스트의 이 알고리즘을 보면 앞서 봤었던 백인의 그 알고리즘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Pn개의 샘플을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고, 당연히 이때 대치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요 새로 뽑은 샘플에 대해서 이것을 훈련 집합으로 해서 결정 트리를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바뀐 거죠. 분류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기라고 써놨던 것이 결정 트리를 학습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랜덤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라인 5가 지금 여기죠. 샘플을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 근데 이때 랜덤하게 뽑는 거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독립성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결정 트리의 수정 버전을 사용해서 앙상블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제 기존의 결정 트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전체 이제 피처들에 대해서 후보 질문들이 여러 개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후보 질문에 대해서 불순도 감소량을 측정을 해서 불순도 감소량이 최대인 후보 질문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변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 피처가 뭐 3개가 있었고, 이때 여기서 후보 질문이 뭐 3개, 5개, 후보 질문 4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중에서 불순도 감소량이 최대인 후보 질문을 1개 뽑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또 특정한 피처에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특징 하나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의 모든 피처들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특징 하나를 뽑아서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성능이 저하가 되겠지만, 그 대신에 이 각각의 결정 트리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내는, 즉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분류기의 다양성이 더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 랜덤 포레스트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활용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서 부분 뭐 얼굴이 어느 부분인지, 머리카락이 어느 부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할하고자 할 때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류 기법으로 여기서 각각의 이미지를 뭐 신체 부위로 분할하는 데에도 사용이 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팅, 즉 투표라고 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기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데이터를
클래스 3개로 나눈다. 얘네를 클래스 뭐 A, B, C로 나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그냥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어떤 샘플은 A고 어떤 샘플은 B고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거를 이제 조금 뭐 요런 식으로 원핫 벡터로 만들어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위에서 클래스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어떤 분류기를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류기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만 딱 정확하게 찝어서 이거는 첫 번째 클래스다, 뭐 이건 두 번째 클래스다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클래스 오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1, 2, 3, 1, 3, 2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뭐 두 번째 클래스, 그 다음은 세 번째 클래스다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구분하는 아웃풋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류 확률 같은 경우는 요것이 확률로 표현이 되어서 지금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0.1, 뭐 0, 0.0 이런 식으로, 혹은 뭐 0.8, 0.1, 0.1 그 다음에 0.3, 뭐 0.6, 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일 확률이 뭐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클래스 probability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어들의 아웃풋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뒤에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이제 클래스 레이블이 주어지는 경우를 보시면 이제 다수결 투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1은 요 x1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1, 클래시파이어 2, 클래시파이어 3가 있는데, 얘가 지금 0, 1 또는 1, 0, 즉 두 개의 클래스만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 위에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는 둘 다 1, 0, 즉 첫 번째 클래스일 것이다 라고 A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세 번째 클래시파이어만 B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네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 아웃풋들을 다 더해서 요것이 이제 맥스가 되게 하는 i를 찾는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i라고 하는 것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클래스가 몇 번째 클래스인지, 즉 부류를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 부류가 어떤 부류여야 하냐면 이 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부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번째 분류기의 출력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지금 이 왼쪽에서 표현한 O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O2, 그 다음에 얘는 O3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 썸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 말은 이제
첫 번째 클래스 A로 선택 A라고 판단한 클래시파이어가 2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인 B로 분류한 클래시파이어는 1개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판단한 클래시파이어가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정답 부류일 것이다. 즉 1번. 얘가 지금 아이가 그냥 1이라고 할까요? 아이가 1, 여기가 아이가 2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이 더 큰 값을 만드는 아이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우리가 추정한 아이 값은 1, 즉 첫 번째 A라는 클래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수결이죠. 결국에는 이 3개의 클래시파이어 중에 1번으로 선택을 한 클래시파이어가 더 많았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결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과반 이상이 득표를 했을 때 혹은 완전히 모든 클래시파이어가 다 동일하게 하나로 결정을 했을 때 뭐 그렇게 아웃풋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식들이 유사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보수적인 결과를 낸다. 그다음에 정확률이 높아진 대신 기각률도 높아진다. 기각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에 대해서 만장일치법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말은 모든 클래시파이어가 다 동일한 클래스로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샘플은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냥 기각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만장일치로만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 분류기 자체에 신뢰도가 있어서 이 신뢰도를 이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C1, C2, C3가 뭐 신뢰도가 뭐 0.8, 0.2, 0.7이다 라고 한다면 요 첫 번째 분류기에 어떤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제 단순히 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0.8 곱하기 1 더하기 0.2 곱하기 1 더하기 뭐 0.7 곱하기 0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가중합을 계산하는 식으로 만든 결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클래스 오더, 즉 순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제 순위 같은 경우는 순위 점수를 점수 벡터로 변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순위 벡터가 요렇게 3, 1, 2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순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점수는 더 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개수, 이 C는 전체 이 클래스가 몇 가지가 있는지가 C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는 3개이기 때문에 3에서 요 값을 뺀 값으로 계산을 한다면 0, 2,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코어를 부여를 하든지 혹은 요거를 이제 분모로 내려서 이제 3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식으로도 점수 벡터 변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점수 벡터에 의해서 이 결과적으로는 클래스를 뭘로 정할지를 계산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스의 확률이 주어지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0.1, 0.8, 0.1 이런 식으로 각각 클래스 A, B, C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한다면 뭐 이거를 우리가 부류 순위나 부류 레이블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제일 크니까 두 번째 부류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조금 바꿀까요? 0.2로 0.05로 바꿀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확률이 순위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위나 레이블로 바꿔서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이 확률 자체를 그냥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시파이어에서
나온 요 값들이 다 벡터로 주어져 있을 텐데 요런 유사한 값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평균 내서 쓸 수도 있고 혹은 합을 낼 수도 있고 혹은 가중합을 할 수도 있고 맥시멈인 값만 쓸 수도 있고 뭐 미니멈인 값만 쓸 수도 있고 미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값이죠. 중간 값을 쓸 수도 있고 뭐 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확률 값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합을 하든 평균을 하든 해서 하나의 딱 값이 하나의 벡터가 나오면 그 벡터에 있는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이 위치하는 자리의 클래스로 선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평균을 많이 사용한다. 그다음에 분류기에 신뢰도가 있는 경우는 가중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다수결 투표나 가중 투표에 대한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밑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분류기가 총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개의 분류기에 대해 각각의 신뢰도가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기의 출력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분류기의 경우에는 010, 001, 그 다음에 010, 010, 그 다음에 00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각각의 분류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또 0.1, 0.4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 신뢰도를, 그러니까 가중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것들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요거는 요걸 다 합했을 때 0, 3, 2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클래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최종적인 클래스를 추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합을 했을 때는 이 가중치를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더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보시면 가중치가 높은 이 0.4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요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의 그 예측 값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값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정한 클래스는 세 번째 클래스다라고 지금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배깅이라고 하는 기법의 경우에는 각각의 분류기들이 독립적이지만 이제 부스팅 같은 경우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다 부스터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 트리가 신경망이나 SVM 등에 비해서 성능이 낮기 때문에 앙상블 기법을 거쳐서 랜덤 포리스트로 주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류기의 분류 결과가 클래스 레이블, 오더, 난 프로바빌리티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레이블이 주어진 경우에는 뭐 최다 득표가 아까 다수결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수결 투표, 그다음에 가중치 투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고, 클래스 오더가 주어진 경우는 뭐 보르다 계수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프로바빌리티가 주어지는 경우는 바꿔서 결합하거나 혹은 뭐 합이나 평균 등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